안녕하세요. 규정가 채널의 힐링포도원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샤인밭에 뭐 이렇게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쭉 농사를 하다 보니까 샤인 재배를 하다 보니까 잎술을 과연 몇 개를 둬야 송이를 잘 익히냐 이 문제 때문에 뭐 여러 농가들 이렇게 좀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어떤 농가는 우리는 16도도 당도 잘 오른다 뭐 그런 농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12잎은 돼야 기본적으로 샤인은 한 송이를 익힌다, 그리고 14장 정도는 돼야 두 송이를 익힌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아마 12장을 이렇게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이렇게 쭉 하면서 10장일 때도 사실은 뭐 당도 올리는데 별 문제 없고, 12장일 때는 좀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고, 또 저희는 이렇게 이제 평덕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평덕은 사실 수세가 좀 그 웨이크만식보다는 좀 딸리거든요. 그래서 잎술을 조금 더 둡니다.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는 한 잎, 두 잎, 세 잎, 네 잎,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잎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뭐 어둡지 않으면 이렇게 잎술을 충분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도 마이스터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2년 차인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이런 생육에 관련된 이렇게 이제 시험, 뭐 테스트, 뭐 이런 이제 연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가지 하나에서 이 양분을 이 송이하고 이 선단, 생장점, 이 선단하고 이제 어떤 그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생육 단계별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전엽이 돼서 이제 개화 한 2주 전까지는 이 순이 쭉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엽이 돼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잎들이 만들어낸 그런 동화산물, 탄수화물 되겠죠, 양분. 이거를 개화 2주 전까지는 전부 다 끝으로 갑니다. 끝으로 이동해서 순이 쭉쭉 크는 거죠. 물론 이제 송이도 발달을 해야 되겠죠. 그 시기면. 이 송이 발달은 아마 전년도 양분 가지고 대부분 하는 것 같고, 이 탄수화물, 동화산물은 이제 그때는 끝으로 보내서 쭉쭉 커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화가 되면 좀 성향이 달라집니다. 개화가 되면 이 가지의 절반을 기점으로, 이 절반에서 주지 쪽은 열매가 이 동화산물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밖으로 절반은 이 선단 끝에서 이 동화산물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반반 나눠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에 이제 선단이 너무 무성하면 끊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열매도 한 절반 정도는 필요한데 선단이 워낙 세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버리면 이 양분이 선단으로 다 몰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선단 적심을 해주는 거고, 적심을 해주면 그 적심 효과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이 동화산물들이 이 열매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충실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착과가 되면, 그러니까 개화되고 한 2주 지나면 이제 착과가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 착과가 확인이 될 때는 또 기점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여기에 이제 3분의 2까지는
열매가 가져가고 앞에 3분의 1만 선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때 이런 이제 그 현상은 이제 줄다리기의 이제 중심점이 이제 3분의 2로 달라진 거죠. 이제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열매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얘들이 이 동화산물의 3분의 2를 열매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그 시점에서 동화산물이 열매로 가지 않고 자꾸 순이 엄청나게 큰다. 그러면 바로바로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화산물의 양분 서로 나눠 먹는 양분의 비례가 맞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 연하기 이후부터는 순이 더 크면 안 되죠. 그때부터는 모든 동화산물을 열매가 가져갑니다. 열매가 가져가서 열매에 그동안 산으로 축적해 놨던 것들을 여러 이제 양분과 탄수화물을 통해서 얘가 이제 당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연하기 이후에도 계속 뭐 결순이 크고 또 앞에 선단이 큰다? 그 얘기는 양분을 열매가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이 줄기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가차없이 선단을 새로 이렇게 크고 있는 선단은 적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가지가 모두 만들어낸 동화산물을 열매가 다 가져가서 이 이제 샤인머스켓의 이제 당도가 그만큼 좋아지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과연 이 잎들이 만들어낸 이제 동화산물, 이 양분을 과연 열매들이 어떻게 나눠가느냐, 끌고 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첫 열매는 1번, 2번, 3번, 4번 이 부분의 이 양분을 얘가 가져요. 예, 물론 이 밖에서 맞는 것도 끌어오지만 얘는 이 중심에 자기 중심에 있는 이 본엽 그리고 부초 잎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동화산물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이 주변에 있는 이 잎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초도 되도록이면 안쪽에도 키울 수 있으면 부초 잎도 키우고 이게 1번, 2번 잎은 이제 전엽이 된 후 한 60일이면 거의 수명이 끝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잎이 바로 부초 잎인 거죠. 그래서 이 부초 잎들을 이쪽에 많이 두면 이 열매가 가져갈 수 있는 동화산물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샤인머스켓이 이제 청포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껍질이 굉장히 연하고 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소 현상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지 씌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일소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주변에 잎을 부초를 포함해서 많이 두게 되면 그만큼 일소 피해도 덜하고 또 이제 껍질도 부드러워서 맛있는 샤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